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그 다음에 상환유예 한 번 더 연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9월 말 종료였는데 이거를 더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만기 연장 상환유예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요약 설명 짧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정부가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 방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요 3년간 만기 연장, 원래는 6개월마다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되고요,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정부 및 금융권은요 9월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전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오늘 이제 밝혔고요. 자,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 회복을 위해서, 그런 상환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주겠다.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주는 새 출발 기금과 중소기업 채무 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상환유예 그다음 만기 연장 들어갔죠. 그런데 이거를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내 대출이 부실해졌어요. 연체가 생겼어요. 자, 이런 거 스스로 회복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새 출발 기금을 이용하라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부는요, 이번에 나오는 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는 새 출발 기금과 서로 협력적인 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보완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본 추가 지원 기간 동안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금융권과 협의하여 차주별 특성을 맞추어 정상 상환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건전성 관리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차주별 특성에 맞추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금융권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금융권에서 여러분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뭐 최대 3년간 만기 연장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그동안 6개월씩 일괄적으로 만기 연장 받았는데 이번에 3년 동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게 오해예요. 막상 이거 뚜껑 열고 시작하면은요, 은행권에서 안 받아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이거를 자율적으로 협약하는 거거든요. 금융권에서 안 받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 3년간입니다. 이게 시작부터 3년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6개월과 1년 단위로 끊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금융권에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어도 또 어떤 분들에게는 뭐야 3년간 해준다며 알고 보니 나는 안 돼, 탈락,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요약 설명이고요.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으신 분들 있죠, 그죠? 이거를 해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연장해 주는 거. 하지만 금융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좀 상세 설명 이제 들어갈 겁니다. 상세하게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틀린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되신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상세하게 가볼까요? 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주요 내용이 뭔가요? 그렇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분들이에요. 이제 코로나19가 피해가 발생한.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부실이 없는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실이 생겼어요. 그런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정부는 그런 분들은 새 출발 기금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적용 대출은요.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출입니다. 이것도 사실 말들이 많았죠, 처음에. 그죠? 그래서 왜 코로나 이전에 대출만 해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대출이 3월 31일 2020년 3월 31일 이전 대출을 계속 연장해 준 거예요. 지금 만기 상환, 만기 연장 상환유예를 한 번 더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 지원 내용, 자,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유예 상환. 요거는 뭐냐면 주요 개요 내용입니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었는지 이해되시죠? 요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6개월 단위로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2년 6개월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4차례 연장됐거든요, 지금. 자, 이를 통해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평가를 해보니 지금 이대로 가다는 안 되겠어요. 원래 종료하려고 했는데, 야, 3고 현상이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려고 했는데, 야, 이대로 놔두고는 소상공인들 대거 채무 불이행, 한마디로 연체 생기겠다, 디폴트 생기겠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뭐예요? 연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시간을 더 주겠다, 이런 얘기겠고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왜? 여러분이 부실해지면 금융권도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번에 이제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고요. 자, 요거 볼게요. 자,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겠대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별표 5개 칠게요. 지원 조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차주 구분입니다. 만기 연장 이용 중인 차주. 일단 만기 연장 볼게요. 이게 5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만기가 계속적으로 연기된 분들이니까. 자, 채무 조정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만기를 연장하고 있는데 나의 채무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추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최대 3년간입니다. 무조건 3년이 보장된다는 건 아니에요.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추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금융권 자율협약 전환입니다. 금융권과 자율적으로 협약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금융권이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대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대출이 있어요. 일단 만기 연장이 되는데 내가 1대1 상담을 받았어. 그런데 내 대출이 부실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 조정을 내가 원해요. 아, 나 이거 빚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나 이것 조금 금리 하락이라든지, 왜냐면은 대환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지, 내가 뭔가 새 출발 기금에 해당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채무 조정을 원하는 거군요. 그게 차주가 희망할 경우 새 출발 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내가 만기 연장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만기 연장을 받고 있는데, 내가요,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일단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서 나는 그대로 만기 연장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대1 상담을 통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채무조정을 받을 조건이 돼. 채무조정이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 원금 탕감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환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야? 새 출발 기금 이용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내가 희망하면, 차주가 희망하면 새 출발 기금으로 연계해서 상환을 완화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환 부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 출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만 된다 그러면. 상환 유예 이용이신 분들, 상환 유예 이용 중인 차주도 있어요. 이게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최대 1년간 상환 유예가 되죠. 더 기간 주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 출발 기금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걸로 뭐요? 털어내는 거죠. 대환
기금으로 가는 거죠. 금리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새출발 기금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부채를 좀 낮추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은요, 내가 만약에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아, 그냥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일단은 연장해주겠대, 정부가. 좋아, 그럼 난 연장을 할 거야. 상환유예는 최대 1년, 만기 최대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채무조정부도 받고 싶어. 원금은 아니고 이제는 그 원리금을 대안대출이죠. 저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채무조정이죠. 이걸 받고 싶어. 그러면 새출발 기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안 되겠죠. 이건 이제 끝나는 거겠죠. 이건 받을 순 없죠. 당연히 만기 연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새출발 기금으로 대안대출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는 안 받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새출발 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아, 한 번 더 그냥 연장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새출발 기금도 이용할 수 있다더라. 자, 만기 연장 가보겠습니다.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추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 연장 아니에요. 이게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 연장 차주들이 만기 연장 여부나 내입 급격한 가상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 영업 회복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있으면 안 됩니다. 자본 잠식 있으면 안 돼요. 폐업하면 안 돼요. 세금 찬압하면 안 됩니다. 부실 발생한다 그러면은 만기 연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요거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별표 5개 치겠습니다. 요거 3년간, 최대 3년간 별표 5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나 이번에 연장되면 3년간 무조건 연장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 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6개월 또는 1년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1년 연장했어요. 또 한 번 해줄 수 있어요. 또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최대 3년간 연장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율협약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1년 만기 됐는데 1년 만기 연장했는데 금융권에서 당신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상환유예도 가볼까요?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년간 마찬가지예요. 원리금 연체되면 안 되고요.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부실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거예요.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가 정상 영업 회복 이후 대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23년 9월 말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청을 나서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23년 9월 말에 상환유예는 끝나는 겁니다. 23년 9월 말 이후에는 정상 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 전환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면 무조건 23년 9월까지는 이 조치는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환유예 되는 거 좀 있다가 상환유예 신청해야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별표 쳐놓은 겁니다.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 연장되면 1년간 23년 9월까지 상환유예가 그냥 가능한 거다. 그 이후에는 정상 상환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유예 차주는 23년 3월까지 금융회사 협의하여 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 후에
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기 전에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내가 상환할지에 대해서 상환 계획을 꼭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 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연장 그 다음에 상환유예 조치 나 이거 안 받을래요. 저는요 채무 조정 들어갈래요. 그럼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발 상환에 대한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예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상환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금리도 조절해서 대안이니까 말 그대로 낮은 금리로 조정받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영상에서 430회, 431회 영상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했냐면 새출발기금 모르면 이번 상환유예 프로그램도 반쪽만은 아는 거죠. 그냥 나는 만기 연장 상환유예 되나보다 끝. 이게 아니에요. 새출발기금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새출발기금 저금리로 이런 거를 지금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여러분 이거는 조금 꼭 영상 보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언제 시작하느냐?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10월 4일부터죠. 그래서 맞춰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 근본 이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별표 5개 칠게요. 아마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진짜 오해가 많을 겁니다. 이거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잘못 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출 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간 추가 연장해 준다는 것인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아닙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 줬단 말이죠. 근본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만기 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해요. 별표 진짜 5개입니다. 이게 말이 이게 뭔가 되게 긍정적으로 좋아 보이죠? 그죠? 금융회사 차주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만약에 금융회사가 노 해주면 거절하면 어떡할 거야? 당신 더 이상 만기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나는 3년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만 반복적인 만기 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 사유가 없는 차주는 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바로 거절 사유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내가 만기 연장하면서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부실이 발생 이런 거예요. 이런 거절 사유가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노한다. 그럼 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진짜 이번에 연장되면 무조건 3년 만기 연장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율협약이에요. 자, 굳이 금 반복 신청을 하도록 만든 이유, 이거 정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최대 3년이니까 반복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일단 반복 신청. 그게 6개월 단위면은 계속 반복 신청하는 거고 1년 단위면은 최대 3년이니까 3번 연장하는 거고, 그건 이제 이 금융회사와 이제 얘기를 나눠보셔야 되겠죠. 최초 신청 시부터 3년간 만기 연장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써져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게 최초 신청부터 3년간 쭉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다 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3년 만기 해줄게. 그럼 3년 동안 만기 연장 해줘야 되잖아요. 금융권에서는. 그럼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 조치 시마다 해당 차주의 변화된 영업 상태, 그게 뭐야? 폐업, 휴업 여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로 거의 부실해졌는지, 신용도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신용도 관리도 해야 돼. 신용도 관리도. 신용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너 싫어. 만기 연장 안 해줄래. 이러면 어떡할 거냐. 재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정성 평가와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 얘기예요. 건정성 평가, 대손 충당금 적립.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차주들이, 그러니까 대출하신 분들이 일단 사고 날 가능성, 못 갚을 가능성 때문에 은행들은 이제 충당금을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사고 위험 때문에. 이게 대손 충당금이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요 오늘 조금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방송 아닙니까? YTN 연합뉴스부터 시작해서 KTV, 정책TV.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께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있다 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께서 보신 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좀 정확하게 정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정확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잘못 오해하실까봐. 왜 그러냐면 차라리 만약에 이럴 바에야, 만약에 내가 부실에 나올 것 같아. 부실이. 그럼 처음부터 그냥 새출발 기금으로 가갖고 금리를 처음부터 낮춰서 가는 게 낫죠. 상환유예 프로그램. 어차피 그것도 상환유예가 되고. 이해되세요? 이게 연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똑같이. 그다음에 금리 낮추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만 믿고 있다가 3년간 만기 연장 된다는 소리만 알고 있다가 그 새출발기금, 물론 그 새출발기금도 3년 동안 접수를 받거든요. 접수는 받긴 해도 그동안 낸 금리가 있잖아요. 비싼 고금리로 낸 이자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좀 참 답답합니다. 지금 너무 복잡해져갖고 지금 이게 딱 6개월 만기 연장 상환유예 딱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모두 일괄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소상공인들이 나한테 뭐가 더 유리한지. 이거를 이게 참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이번에 상환유예거든요. 상환유예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럼 상환 계획을 짜야 돼요. 이번에 1년간 유예해주는 대신에 어차피 딱 1년이 딱 끝나버리거든요. 9월달에 23년 9월에. 그러면은 상환 계획이란 걸 짜야 됩니다. 은행이랑 당신은 어떻게 이거 상환할 건데 이 플랜을 짜야 된단 말이죠. 그걸 짜래요. 그럼 유예기간이 23년 5월 이전에 도래하신 분들은 3월까지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돼요. 나 이거 어떻게 돈 갚겠다. 기존 유예기간이 23년 5월 이후에 도래하신 분들은 2개월 전까지, 만기 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대출금을 좀 안정적으로, 기간을 충분히 줬으니 상환할 수 있는 플랜을 빨리 짜라, 만들어라. 한마디로 더 그냥 뭐랄까 연명해줬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걸 종료시키면 말 그대로 이제 부실해지니 못 갚고 연체되고 디폴트 말 그대로 이런 상태가 벌어지니 이제는 연장해준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상환 계획도 상환 유예이신 분들 요것도 이제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환 계획을 못 만들 정도로 부실해졌어요. 와, 이제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나 일단 못 갚아. 나는 상환 못해. 나는 못해. 그런 분들은 이제 새출발 기금, 새출발 기금으로 가는 거죠.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상환 능력에 맞게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 저도 동의해요.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실해졌다, 상환 못하겠다 그러면 새출발 기금으로 가셔갖고 상환 능력에 맞게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저 같으면 처음부터 새출발 기금 타겠어요. 왜? 새출발 기금 예산에 한도가 있고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예산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뭐 3년 동안 한다 하지만은 일단은 초반에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어차피 부실해질 것 같고 나는 못 갚을 것 같으면 상환 부담을 좀 줄이셔야 되겠죠. 금리 인하 조정받고 좋은 조건으로 다시 한번 갈아타야 되겠죠. 이게 채무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전달되시나요? 네.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정말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갖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상환할 수 있어. 나는 그냥 지금만 좀 연명해주면, 지금 조금만 기회를 더 주면 나는 이제는 좀 회복을 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꾸준하게 나는 이제는 내 대출금에 대해서 갚을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연장만 하시면 돼요. 상환 유예, 만기 연장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난 이거 너무 고리고, 대출이 너무 고리고 나 이거 아마도 연체될 것 같고, 야 이거는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새출발기금 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내가 이거 대상자여서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프로그램을 갈아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채무조정과 연계지원이에요. 만기연장 상환유예 제도 사실상 재연장함으로써 새출발기금의 취지에 무색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믿는데,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대상 하더라도 상환 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됐어요. 두솔두발 닫은 거죠. 그럼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뭐예요?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게 이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어제 오늘 막 쏟아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미 예고해드렸죠.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막 쏟아 나올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네. 뭐가 뭔지 막 모를 정도로 쏟아져 나올 거다. 왜? 9월 마지막 달 주니까.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요. 만기연장 상환유예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새출발기금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상환 보완적 프로그램이라니까요. 이거 하다가 나 악화돼 새출발기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짜져 있어요. 또한 새출발기금 이거 별표 진짜 이거는 10개 치고도 남아요. 진짜 이것도 별표 5개 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새출발기금은요,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또한 볼게요. 또한 자,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새출발기금은요,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상, 상환유예 대상 만기연장, 이게 누구예요? 2020년 4월 이전 대출을 받은 부실 미발생 차주가 여기죠. 여기죠. 근데 새출발기금의 대상은요, 부실 차주, 그 다음에 부실 우려 차주예요. 부실이 발생해야 돼요. 일단 이해되죠? 그 얘기입니다. 이 상환유예 대상이 아닌 차주도 누구나 새출발기금, 어떤 분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경쟁이 제가 봤을 땐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꼭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상에서 부실이 돼서 들어가는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다른 분들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산이 어떻게 이게 상황이 빠르게 어떻게 얼마나 신청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새출발기금을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이 빨리 소진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빨리 소진되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해봅니다. 조건이 좋아요. 근데 까다롭습니다. 되게 까다롭지만은 일단은 부실이 나와야 되니까, 부실 우려 차주, 이제 연체가 일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많으실 겁니다. 연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부실 차주는 털어내는 거고, 좀 표현이 좀 그런 거예요. 털어내는 거고, 부실 우려 차주는 감면받는 거고,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좀 꼼꼼하게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별표 5개 또. 이게 제가 별표 5개만 쳤죠. 잘 보세요. 이건 별표 10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아마 정말로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주위 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상환 능력이 떨어져 상환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인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은 자, 상환 능력이 떨어져요. 상환 유예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난 지금 좀 상환 못 갚아. 이제 상환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난 유예를 시켰어. 일단 유예를 시켰어. 근데 이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은 연체 없이도 새추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와우, 이거 별표 진짜 5개. 무슨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약간 이게 뭐랄까 응용이 되는 거야. 응용이 어떤 거냐면 새추발 기금의 조건이 뭐라고요? 부실 우려 차주로 아까 계속 강조해 드렸죠. 여기는 무조건 연체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해. 내가 하려고 해도 연체가 있어야지 신청 가능해요. 그런데 이번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받으시죠, 여러분? 그죠? 상환 능력이 떨어져. 내가 그거 입증만 하면은 새추발 기금 부실 연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써져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래요. 머리가 이제 팍팍 돌아가시나요? 자, 새출발 기금은 뭐라고요? 부실이 있어야 돼요. 연체가 있어야 돼. 일단 강도의 차이입니다. 연체가 90일 넘어가느냐 90일 이하냐, 이게 부실처죠. 부실 우려처도 나눠준다고 했죠. 무조건 부실이 있어야지만 새출발 기금을 해서 털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연체가 없어. 아직은 난 지금 연체 없거든요. 근데 상환 능력이 떨어져. 일단 나는 못 갚을 것 같아. 그걸 입증만 하시면 돼요. 그걸 입증만 하면 뭐야? 내가 연체 없이도 새출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거를 응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용이라보다는 좀 뭐라 할까요?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해당만 된다 그러면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실제 금융권과 만나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정부는요 이렇게 써놨어요. 할 계획이다. 이용할 수 있다 할 계획이다. 이해되시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다 나왔어요. 진짜 그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그냥 과거에 있었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새출발기금 그 다음에 저금리로 이런 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연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상품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께 최대한 유리한 것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게 어려워요. 사실 이제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께서 금융권 찾아가셔갖고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일시적인 지원금보다 사실 이렇게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지금 이렇게 대안대출이라든지 이거는 오래 가잖아요. 이 대안대출이라는 거는 어차피 갈아타는 거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유리한 것을 조금 힘들겠지만 머리 아프고 뭐랄까요 또 귀찮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돈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이자 이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머리 아프겠지만 여러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장시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우리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여정 가족님, 우리 구독자님들만 이제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남아 계셨죠? 네. 오늘도 마지막 또 인사하려고요. 30분, 34분 또. 또 이렇게 너무 이게 보세요. 어제 오늘 막 쏟아져 나오죠. 지금 정보가 예고해드린 대로. 그러니까 근데 너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근데 제가 이제 다 읽잖아요. 공문을 다 읽고 분석하잖아요. 이거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럼 경우에 아까 봤죠.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거는 소상공인들마다 상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새출발기금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만기 연장 상환유예 프로그램 받는 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금리로 말씀드렸죠. 새출발기금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대안으로 가는 거 7% 이하로 낮춰주죠.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생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소상공인께서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다가 모르신 거 물어보시고요. 예, 아우 진짜 힘듭니다. 35분 넘어가는 영상을 찍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목소리도 그렇고 오늘 하루 종일 또 방송하느라 그렇고 또 오늘 새벽 5시부터 저는 일과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9시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지를 못하고 오늘 하루 종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오늘 이렇게 활기차지 못하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이해해 주시겠고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도 좀 쉬고 싶었거든요. 예, 사실 좀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었는데 이게 갑자기 공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필 또 상환유예 만기 연장이 또 오늘 나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오늘 또 영상 찍어야 되겠구나. 우리 또 기다리실 텐데 또 이게 무슨 내용일까, 우리 여정가족님들 기다리실 텐데 아이고 영상 찍어야지, 또 이거 편집해야죠, 또 여러가지 또 하다 보면은 또 시간 훅 가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제 목소리 갈라지고 이런 거 다만 제가 조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활기차지 못했던 거는 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약간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좀 차분했죠 제가? 어떤 분들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톤 좋아요 이런 분들 있겠네요. 지금 속도 좋아요 이럴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도움되라고 여러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7분 넘어갈 것 같아요. 영상이 거의 40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정 없으면요, 여러분에 대한 열정 없으면 이런 영상 40분 넘어가는 영상 어떻게 찍겠습니까? 그죠? 항상 제 롤이, 제 임무가, 제 역할이 그런 역할을 보여줍니다. 제가 힘이 낼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댓글에다가 칭찬 엄청 많이 주시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받은 이렇게 사랑, 여러분이 주시는 감사 인사, 어떤 따뜻한 관심, 사랑들, 제가 무슨 이렇게 연예인은 아니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여러분께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여러분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오히려 재산상 피해도 없을 뿐더러 돈을 더 벌 수 있는, 여러분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좀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정가족님 오늘 힘내셨죠? 여러분 위해서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또 어김없이 인사 나눠봅니다. 자, 우리에게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